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31일이고요. 8월 마지막 날, 마지막 방송, 시작하도록 합니다. 8월 한 달의 성적표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 그래도 뭐 해볼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너무 또 위축되거나 걱정하시는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다 움직이는 거야. 뭔지 아시죠? 네. 자, 출석 불러보죠. 호랑이 기훈님 어서 오시고요. 돌쇠님 어서 오세요. 옥구현아님, 골든바님, 게스트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 계신 분들은 봉금덕님 어서 오세요. 드림앤 해피님, 돈꽃님, 정영자님 어서 오세요. 여종성님, 패밀리 피싱님, 백만부자님, 단풍이님, 성환아빠님, 형주님 어서 오시고요. 해피정님, 두려움 없는 자유님, 대제비제이님, 박순희님, 상위 10%님, 윤영숙님, 원태호님, 상상 이상으로님, 긍정의 힘님, 얼음골님, 풍림부자님, 한휘규님, 이영란님, 로사님, 부자오빠님 어서오세요. 김선희님, 그리고요, 문영민님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어서오시고요. 짱순이님, 졸졸졸님, 미소돔님, 동신님, 박홍수님, 김진기님, 꿀벌오소리님, 정상원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로사님, 반갑습니다. 부자 이글루님, 여의도 가자님, 빨강망토님, 현우의꿈님, 윤혜님, 가치나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김애자님, HS윤님, 그리고요. 네, 현일꾼님도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시베리안 허세님, 해바라기님, 어서 오시고요. 너는 나의 꽃님. 네, 동꽃님 오늘 3등 했어요. 연아리님, 좋아요. 네. 항상 자주 오세요. 네, 이런 말은 자주자주 써줘야 됩니다. 주식부자 해와달님 어서 오시고요. 소망님, 이경춘님, 양영숙님, 성토치킨님, 오노노님, 네, 계좌 플러스 난 거 축하드립니다. 이순신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얼음골님 어서 오시고요. 김정숙님도 반갑습니다. 네, 꽃띠는 뭐를 꽃띠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네, 20대에 있는 20대 아이들을, 향이 아빠님 어서 오세요. 20대 아이들을 우리가 꽃띠라고 불러요. 20대 아이들. 제가 20대이기 때문에 너도 꽃띠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꽃띠는 받침에 시옷이 들어가야 됩니다. 시옷. 그러니까 언제가 가장, 이게 꽃띠는 가장 예쁠 때. 23,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가 꽃띠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쁠 때죠. 가장 예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 23, 24, 25, 26. 이때는 그냥 아무 때나 다 예쁜 겁니다. 근데 22까지는 애들이 너무 미숙하죠. 네, 27부터는 약간씩 이제 늙어가기 시작하는겨. 네, 그러니까 네, 꽃띠는 여기에. 저는 아슬아슬하게 비껴놨어요. 나 27, 26으로 할 거, 젠장을. 이제 보니까. 그죠? 감동적이었어요. 네, 코지님, 어서오세요. 행복한 통장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다섯입니까? 여섯입니까? 일곱입니까? 네, 일곱 이상이신 분들은, 네, 꽃띠 아니야. 네. 이제는 늙어가는 겁니다. 27부터는 이제 다 늙었어, 이거. 네.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불쌍한 거야. 군대 갔다 오면은 25, 여섯, 막 꽃띠 끝나갈 때좀 와가지고 그냥, 네. 그래도 다행히 조금 연하인 아이들을 많이 사귀기 때문에 꽃띠 처녀들과 연애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네. 내년에는 25이나 6을 해볼까? 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해볼까요? 그럼 나 작년에도 47이었어요? 작년에도 27이었는데. 재작년도 27이었어. 나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현실성을 더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33 정도로 나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33 정도로 나이를 좀 올려가지고, 그럼 좀 현실성이 보이잖아요. 30대 정도는 보이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20대는 벗어나야지. 애들이 안 믿더라고. 뭔가 거짓말도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자, 책 사세요. 책 사세요. 책을 사. 네, 책 얼마 안 남았어요. 항상 얼마 안 남았대.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안 사. 네. 꼭 그 많이들 사셨는데, 꼭 마지막에 그 조금 남아있잖아요. 몇 건 안 남았거든요. 몇 건 안 남았는데, 그걸 안 사네. 네.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계속 보고 있다가 내가 한 10월 달까지도 다 안 팔리면은 그냥 내가 다 받아와 버릴게요. 없애버릴 거야.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네, 저거 될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스타코믹스는 읽으시면, 다른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투자할 때 마인드,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바다님 어서 오세요. 왜냐면,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을, 사실 지금 막 기법 강의 뭐 이런 거 사실 별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들 기법 강의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왜냐면 유튜브에 굉장히 많기도 하고요. 뭐 기법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왔을 때 하고 뭐 무슨 뭐 기법 뭐 337 옛날에 저도 그런 거 있었어요. 337 박수 기법. 337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일곱 번 치고 올라가는 여기를 먹어라 이런 기법도 있었거든요. 기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강의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뭐 도움이 안 돼요. 네, 제가 책에다가도 써놨지만은 그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그 습득하기도 어렵겠거니와, 네, 그런 것들을 적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같은 눌림목이라 하더라도요, 이 눌림목과 이 눌림목은 또 다르거든요. 또 요 눌림목도 있어. 이렇게 가는 눌림목. 자, 이거는 지지선 살짝 깼고요. 이거는 지지선에 붙어 있고, 이건 지지선보다 살짝 위쪽이에요. 다 같은 눌림목인데 이걸 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 나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수급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 기법만 딱 따와가지고 공부해서 적용을 시키려고 하니까 어렵지. 그래서 백날 여러분들 공부해 봤잖아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사람들이 뭐라 그래? 내가 뭔가 이제 잘못을 했어. 그럼 엄마나 아빠가 옛날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되라, 인간이. 뭐 먼저 인간이 되라 그러냐. 인간이 되라. 이게 뭐야? 기본적인 것부터 하라는 얘기야. 기본적인 것부터. 그냥 뭐 조금만 몰아치면 그냥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냥 아랫니, 윗니가 그냥 딱딱딱딱딱 부딪히면서 팔까요, 말까요? 그러고 있는 그런 거 도우면 안 됩니다. 네. 일단 내 마음이 붙어 있지가 않은데 뭐 그게 되겠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뭐, 대단히 엄청난 걸 말씀드리지 않아요. 네. 대단히 어려운 거, 제가 뭐, 제 강의하면서 항상 어려운 게 뭐 있습니까? 강의 듣고 나면은 남는 것도 하나도 없지만, 분명히 뭔가 좋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공감을 많이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젠장. 다음에 한 번 더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들 많이 하시죠? 그걸 노린 거예요, 사실은. 네. 강의할 때 집중하지 마! 네. 노트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다음에 또 들어. 그런 건데, 자,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듣고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뭔가 이렇게 좀 팍 하고 깨닫는 거. 내가 뭔가, 뭐라고 말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그 무언가가 딱 나한테 정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두 개씩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내 마음속에 무의식 중에 있었던 게 그냥 확 튀어나와가지고, 야, 사지 마! 야, 지금은 사야지. 이런 식으로. 야, 걱정하지 마. 주가 내려갔어? 괜찮아. 올라갔어? 아유, 좋아라. 좀 더 기다려. 지금 팔지 말고 기다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딱 정의는 할 수 없더라도 그런 것들을 자꾸 마음속에 좀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은요, 오늘 방송 제목은 뭐예요? 시장의 저점이 높아져 가고 있답니다. 근데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래프 펴놓고서 이게 차트 HS 켜놓고서 차트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뭘 말씀드리고 있어요? 올라가는 것만 보세요. 네. 우님 어서 오세요. 올라가는 것만 보세요. 방향만 보세요. 방향만 보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안 올라가고 있느냐 이것만 계속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올라간 주식을 사야 돼요. 올라가는 주식을 사야 되니까 뭘 봐야 돼요? 올라가고 있는지 안 올라가고 있는지. 자, 그러면 지금 투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뭘로 볼 수 있어요? 코스피로. 코스피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투자를 해야 될 때인가? 오케이, 맞습니다.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 투자를 하지 않으면 언제 투자할 거야? 여러분들은 시장이 내려갈 때 투자해가지고 아픈 마음이지만, 시장이 내려가는 동안에 투자하셔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때는 어떻게 해요? 쫄아가지고 그냥 주가 떨어진 거에 마음 상해가지고 삐쳐가지고 그냥 안 사! 흥!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흥!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노리고 매수하고 여기서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미 다 마음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흥청망청 그냥 막 마음을 다 써버려요. 근데 내일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근데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회복되면은 팔아버려야지. 눈을 그냥 이렇게 그냥 쌍심지 키고서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주가 올라오면 팔아버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왜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잘 올라갔는데. 하이닉스는 오늘도 2% 올라갔어요. 12만 원대. 지금 이게 밑으로 안 빠져요.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하지만 하이닉스만 잘 갈 이유는 없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올라가는 게 HBM이에요. 이 HBM에 대해서 제가 되게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저 옛날부터 AI 반도체니 AI 뭐니 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가장 높은 게 하이닉스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등이고요. 이렇게 돼. 50%, 40%. 그러니까 하이닉스 지금 수익률 좋아요. 빠지지도 않고 괜찮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왜 안 돼? 삼성전자는 왜 안 돼요? Why? 뭐 때문에? 어째서? 하이닉스는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 오늘 왜 안 올라갔어요? 하이닉스한테 밀려가지고요. 시가총액이 밀려서? 아니라고. 맞아요. 개인들이 계속 사기 때문에. 우님이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개인들이 계속 샀어요. 왜 샀지? 개인들이 도대체 왜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지금 같은 때 사야 될 이유가 없는데. 네. 원래 개인들이 이런 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 사는 거예요? 2차 전지가 요즘에 많이 시들해졌죠? 시들. 얼마 전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삼성전자도 지겨워서 2차 전지 갈아탔는데 2차 전지도 지겹다. 지겨울 수밖에 없지. 네. 요즘에는 배터리 아저씨도 말 바꾸대요. 네. 말을 바꾸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코프로 뭐 몰빵하지 마세요. 분산하세요. 다른 배터리로 분산. 근데 솔직히 해서 이거는 분산이 아니에요. A 배터리, B 배터리, C 배터리, 뭐 D 배터리 이렇게 타서 한 업종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건 업종 몰빵이지. 다 같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네, 분산 투자를 보시면 안 되죠.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나눠서 사래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고 뭐 또 사래더라? 포스코 홀딩스도 사고 뭐 이런 거. 네, SK 이노베이션 사고 막 그런 거 하래더라고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야 되나? 이거 사야 돼요? 사고 싶으세요? 배터리니까. 저는 SK 이노베이션 많이 안 올라갔다 이거. 그 추천한 이유는 그거더라고요.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사라 이건데 SK이노베이션은 차트 모양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업황적인 부분이나 뭐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은 유류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화학 이런 쪽, 정유화학 이런 쪽으로 봐야 되니까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뭐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터리로만 본다라면은 사실 안 올라간 종목을 사야 될 이유가 없지. 왜냐면 안 올라간 종목이라고 해서 걔네들이 조정을 받을 때 올라가겠어요? 아, 쟤네들이 조정 받으니까 난 그동안 안 올라갔으니까 나는 올라갈게요? 아닙니다. 자, 1등이 왜 있고 2등이 왜 있는 거죠? 1등은 가장 많이 오른 게 1등이야. 2등은요. 그보다 조금 덜 오른 게 2등이겠죠? 자, 한 교실 안에 1등짜리가 있어. 내가 1등이야! 네. 내가 1등이야. 그러면 1등은 점수가 가장 높은 놈이에요. 나는 2등이에요. 1등이 100점 맞았으면 2등은 99점, 98점 맞은 애가 2등이잖아요. 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시험 점수가 어려워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1등짜리가 80점을 받았어. 그럼 2등은 몇 점 받아야 돼요? 80점보다 밑에 받아야지. 78점, 77점 이렇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안 올라갔어. 나는 반에서 꼴등한 애야. 네. 반에서 아니 꼴등한 애들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죠? 나는 꼴등이야. 어차피 꼴등이고 잘 몰라. 어차피 다 찍어. 걔네들은 어렵고 안 어렵고는 상관은 없겠다, 그죠? 네, 상관없겠는데. 네, 아무튼 뭐 그런 거죠. 근데 1등 주식들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섭리잖아요. 이치잖아요. 근데 1등 주식이 조정받을 때 저런 밑에서 안 올라온 애들이 올라간다. 이거는 쉽게 만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수급 자체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빠져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리로 가고 이리로 가고 요리로 가고 하는 거죠. 이건 맞춤 모자예요. 네. 스타코믹스 맞춤 모자입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터리 업종이 조정을 받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라면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여러분들이 업황을 조금 멀리하는 식의 그런 느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대중에 이제 다른 재료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갑자기 이제 나는 뭐 양극재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나는 원래 있었던 업종 있잖아. 포스코 같은 경우는 갑자기 철강 업종이 잘 된다. 네? 갑자기 철강 업종이 잘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는 있지.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배터리가 떨어진다 했을 때 배터리 때문에 올라간 거라면 같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배터리는 지금은 사람들이 지쳐하고 있다는 거죠. 수익이 안 나오고 있다. 여기서 한번 빵 터져주면 또 다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야. 아, 나 이제 다른 거 해볼까?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다른 쪽에 들어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삽니까? 하이닉스는 왜 건드립니까? 반도체 뭐 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생각해봐요. 업황이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하고 업황이 이만큼 내려와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죠. 1등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가 올라봤자 3, 40%밖에 안 돼. 저점에서 3, 40%밖에 안 올라갔다고요. 근데 저쪽은요. 1등이라는 놈은 100배로 올라갔어. 100만% 올라갔어. 10,000%. 자, 그러면 이건 차이가 많이 나죠. 즉, 이 업황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업황 쪽에 불이 붙을 텐데 그 업황 중에서 좀 뭔가 기댈 만한 거 있고 소스가 좀 있고 이런 건데 얘네 업황 자체가 많이 안 올라갔어. 그럼 걔네들은 뭐가 되겠어요? 앞으로 주도주의 개념에 들어갈 수가 있죠. 저는 AI가 매우 중요한 시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율주행 얘기도 같이 나왔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 현대차가 이번에 레벨 3를 연내에 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고속도로에서 핸들 놓고 그냥 탈 수 있는 거예요. 핸들 놓고. 고속도로에서 핸들 놓고 타는 거야. 80km까지 지원한대요. 지금 혼다하고 저 벤츠하고 해서는 60km밖에 지원이 안 된대요. 근데 세계 최초로 80km에서도 손 놓고 탈 수 있다. 물론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손 놓고 타면은 지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 이 얘기지. 고속도로에서만 이렇게 해줘도 나는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등산 갈 때는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막 3시간, 4시간 갈 때도 있어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 게 무서워.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4시간씩 막 그 길 막혀버리면 더 짜증나지. 근데 이런 자율주행을 통해서 내가 손을 놓고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신경을 좀 덜 써도, 물론 신경을 써야 되죠. 신경 안 쓰면 안 되겠지만, 네, 잠들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고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죠? 야간 운전 이럴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것만 일단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대단할 것 같아. 80km 달리면 어때? 그냥 저쪽 끝 차선으로 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가면 나는 네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좋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래서 자율주행이 일단은 들어가는데 이 자율주행은 전기차 아니면 내연기관 둘 다 들어갑니다. 둘 다 들어가죠. 자율주행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이 10배가 커진대요. 10배. 자율주행도 시장이 10배 커진대요. 2030년까지요. 근데 AI 시장도 10배 커진다고 그랬어요. 2030년까지요. 네. 근데 얘네들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자동차 부품주. 지금 뭐 현대차도 그렇지만은 올라온 거 별로 없어. 거의 없죠. 올라온 게 없죠, 솔직히.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뭐 겨우 100% 올라갔다가 이제 또 조금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동차 부품주 중 뭐 그런 게 뭐 있어요? 현대모비스, 사실은 자율주행의 대장은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인데 얘도 뭐 올라온 것도 없어. 근데 그냥 비리비리해요. 근데 저점은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근데 비리비리해. 자율주행의 대장입니다. 근데 엉뚱한 애들이 올라갔죠. 왜?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올라가겠다. 뭐 모빌리티 뭐였지 뭐? 이름도 되게 길어 막 그런 거. 통신 뭐 그 내부 통신이라든지 뭐 센싱 프로그램 이런 거 이런 쪽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율주행 대장은 현대모비스예요. 전기차 대장도 부품주 쪽에서 현대모비스가 대장이지. 근데 얘는 잘 못 가요. 왜요? 덩치가 큰 놈이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해요. 덩치가 큰 놈은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야 돼요. 대신에 얘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뭐 100%, 200% 수익을 챙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00%, 200%가 올라갈 업종을 내가 찾으려면, 일단 뭐 그럼 안 사고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돼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은데, 내가 안 사고 그냥 보기만 한다. 내 계좌에 들어있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자꾸 안 보면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사놓으세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 나는. 나쁘지 않아. 뭐, 이걸로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현대모비스. 손해볼 거 없잖아. 이거 손해볼 거 없어요. 뭐, 저기 위쪽에서 뭐 2021년도 이럴 때 사가지고 물려는 사람도 아니면은요. 지금 이럴 때 산 사람들은 뭐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이평선 모을 때 사면은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지금. 10%라도 수익이 나와 있으면 땡큐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가 빠질 때도 안 빠지고 있지. 그냥 유지 잘하고 있잖아요. 별 문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추세가 바뀌고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무엇이냐? 이평선 추세를 끌고 올라가면서 뭐요?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시장이 또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삼성전자 들어가면 삼성전자를 왜 안 사고 있느냐? 왜 외국인들이 팔았느냐? 왜 팔았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많이 와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졌죠, 솔직히. 안 빠졌어요. 지금 반자율주행도 굉장히 편해요. 제 차도 반자율주행 되는데 차선 지가 알아서 다 해주죠. 네. 앞차와의 거리 간격 다 해주죠. 섰다가 갔다가 다 해주죠.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편한데 이제는 손까지 놓고 있어. 지가 알아서 짝짝짝짝 뭐 톨게이트도 빠져나가고 뭐 다 톨게이트는 빠져나가면 안 되겠지. 고속도로 안에서 움직이니까 뭐 그런 거 뭐 인터체인지 빠지는 것까지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다 해준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나는 그 카메라도 지가 알아서 다 조절해가지고 카메라 나올 때마다 속도 줄여주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 자율주행은 당연히 근데 좀 더 늦게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왔어, 그죠? 네, 올해 안에 지금 상용화 시키겠다 얘기했으면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다 만들었습니다. 현대 위아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얘네들이 어떤 걸 다루냐에 따라 달라요. 근데 현대 위아나 화신이나 뭐 우리 저 만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전기차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거라서 그쪽으로 보셔야지 맞는 거고요. 지금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센서라든지 통신 이런 쪽으로 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죠. 근데 부품주들은 기본적으로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긴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현대 위아 같은 경우도 뭐 별 문제 없어요. 뭐 전기차 시장 계속 커져요, 여러분들. 전기차 시장 계속 커지는데 자,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삼성전자 하다가 자꾸 전기차로 빠졌는데 삼성전자 다시 한번 보면은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안 빠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이 안 빠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더 안 빠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안 빠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현대차 파업 나온다고 해서 주가 많이 안 빠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네, 한 번, 두 번 했었던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별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패밀리 피칭님이 현대유에 다니세요. 건설 기계 파트 드러내고 다 전기차로 바꿔요. 그러면 내년에 더 좋아지겠네요. 왜냐면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뭐 AI 배터리 쪽에 어떤 HBM 이런 쪽 뭐 D램 반도체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해야 되거든요. 얘네도. LG만 지금 나온다. LG가 돈 되는 데에 들어가가지고 LG전자 혼자 다 해먹겠다. 이건 아닐 거예요. 삼성전자도 당연히 하겠지. 바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시장하고 무조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외국인들 매도 나오는 거 보세요. 매도 규모가 굉장히 크게 나와야 되는데 크게 안 나오죠. 매도가 크지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맛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제가 어제 시황 오늘 아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550포인트 지지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시장의 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상황을 좀 참고해 봤을 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정도 가격이에요. 물론 예측을 통해서 자 봐라 2550 지지됐지 무조건 내 말을 믿어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그런 예측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러느냐? 자, 생각해봐요. 시장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말에 실업에 대한 부분들 나오죠. 실업률, 뭐 그다음에 실업지표, 뭐 고용지표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오면 지금 현재로서는 안 좋을 것 같잖아요. 상황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죠.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안 좋게 나올 것 같죠.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게도 연준이 위축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지금은 경기가 둔화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연준의 고금리거든요.
연준의 고금리를 낮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장의 이슈인데 지금 그 부분에서 뭔가 희망적인 부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막 치고 올라가죠. 물론 상승폭은 좀 둔화됐어요. 왜냐면 하나, 두 개, 세 번째 올라가고 나면은 대체적으로 좀 줄어들잖아요.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경계성 매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간다기보다도 61선까지 딱 갖다 들이받고 나서는 살짝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냥 시장을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제 야간 시황에서도 말씀드린 게 마감에서 뭐라고 했어요? 약간은 불안한 상승세입니다. 왜요? 자, 저항대 부딪혔지.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도 약간은 좀 이제 그런 것들을 끌고 들어왔는데 일단 경제 지표를 앞에 놓고 있으니까 관망세가 좀 짙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지켜보고 할래요? 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이런 부분일 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기술주 성장주, 요즘에 엔비디아 뭐 계속 올라가는데, 엔비디아 뭐 실적이 더 많이 증가할 거다, 뭐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주가는 80% 정도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라갈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300% 올라왔대요. 300% 올라왔다고 근데 이 정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법 많이 올랐어요. 사상 최고가. 근데 사상 최고가가 나온 기업들은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팔아야 돼, 말아야 돼요? 사상 최고가는 일단 파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사는 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파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신고가가 나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바닥에서부터 300% 올라온 거지 실질적으로 돌파가 된 건 얼마 안 된 거잖아.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얘네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정도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엔비디아가 지금 나 잘 가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AI야. AI 때문에 잘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글하고 파트너십 하는 것도 AI예요. 그냥 AI야, AI. 아이, 아이야, 아이, 네, AI예요. AI에서 가장 수혜받는 건 반도체밖에 없어. 자, 2차 전지가 시들해지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미래 먹거리 찾는다. 뭘 찾을 거예요? 뭘 찾을 거예요? 반도체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기차, 반도체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반도체 중에서도 AI지, AI. AI. 그 다음에 전기차밖에 없잖아요. 미래 먹거리는. 배터리 말고요. 배터리는 왜 안 될 것 같았냐면, 지금 LFP. 이 LFP 가지고 말 많아요. 네. 이거 싸구려다. 그지 같은 거다. 이거는 못 쓰는 거다. 원래 전기차에 쓰면 안 된다. 이딴 거, 쓰레기 같은 거 쓰면 안 된다. 그런데, 배터리 아저씨 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대. 현대차가 중국 공산당한테 잘 보이려고 LFP 갖다가 쓰는 거다. 이거 근거 있는 얘기예요? 나 근거 없는 얘기는 믿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가 근거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뭐가 나오기 시작했지? 중국 공산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응? 무엇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를 갖다 쓰는 걸까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 하던데? 그렇게 얘기 하던데요? 어저께 봤어, 어저께. 어저께 봤어요. 그 뭐야, LFP 배터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현대차 걔네들이 중국 공산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거 쓰는 거라고. 원래는 전기차 쓰면 안 되는 배터리입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원래는 전기차에 테슬라가 있었던 거예요. 테슬라가 있었어요. 테슬라가. 원래 전기차에 테슬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게 없었지. 예? 그 다른 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른 애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차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테슬라 말고 다른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뭘 해야 돼요? 점유율이 낮아지거나 판매량이 예전 같지가 않은 상황이 벌어지죠.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 돼요.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배터리가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자동차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배터리를 갈아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적합한 게 LFP요. 근데 LFP는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단점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가격으로 일단 극복했어요. 근데 이 LFP라는 배터리가 정말로 쓰레기 같은 거냐? 못 쓰느냐? 아니에요. 이거 하더라도요. 200에서 300km, 길게 가면 400km까지 나갑니다.
이거 부족하죠? 200km, 300km, 400km 이거 부족해요. 한번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부족합니다.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뭔가 조치를 또 취하겠다는 얘기잖아. 일단 LFP가 좋은 거는 뭐예요? 가격이 싸지. 그 다음에 화재 위험이 없잖아요. 이 삼원계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있어요. 불 나면은 아주 골치 아파. 근데 얘는 화재 위험이 없어. 350도 이상에서도 불이 잘 안 나요. 근데 단점은 뭐냐? 무겁다. 그 다음에 효율이 떨어진다. 요거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LFP 배터리가 가격이 삼원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될까? 절반 가격이다라고 한다면, 절반 가격을 한다면 나는 그러면 이거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바꾸면 되잖아? 네? 바꾸면 되잖아.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효율이 다 끝나고 났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키로수가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무엇을 연구하고 있느냐? 제가 중국을 찬양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 애들이 뭘 연구하고 있느냐? 여기다가 뭔가 다른 물질을 집어넣는 거야. 망간을 집어넣든 뭐 다른 걸 집어넣든 해가지고요. 이 농도를 좀 바꿔가지고 효율을 높게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CATL이 얼마 전에 1000km 가는 거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건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를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네. 자, 여기서 만약에 이 LFP 배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가격은 저렴한데 한 600km 이상만 나온다.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중국산 안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꼭 애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산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중국산 배터리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요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차량들이 가격 인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기차가 대중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이죠.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놈들 저놈들 막 들어오는데 자 어떤 놈은 중국산 배터리 자동차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어. 근데 테슬라는 가격이 3원 개 거 써가지고 가격이 막 한 3, 4천만 원 차이 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안 타겠지.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가격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왜? 다른 차량들이 들어오니까. 벤츠가 들어오고, BMW가 들어오고, 토요타가 들어오고, 현대차가 들어가고, GM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기가 설 자리가 점점점 줄어들죠. 뭐,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전기차 산다 그러면 다 테슬라 거만 샀는데, 이제는 테슬라 거 안 사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는 가격 경쟁이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면 중국산 배터리를 써야 돼요. 지금 중국산 배터리가 60% 이상 차지한다고 그랬죠. 근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중국이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런 양극재 뭐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매달려 있을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3년 후에 뭐 얼마나 더 대단한 게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솔직히 여러분들 뭐 지금 국산 거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냥 이거 하나 봅시다. 손선풍기가 있어. 손선풍기. 요거 선풍기가 하나 있다 이거야. 다들 여름에 들고 다니시죠? 이렇게 손, 왜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이렇게 시원한 거 있잖아. 이거 들고 다니잖아. 이거 다 어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요. 왜? 한국 거는 3만원씩 해. 중국 거는 5천원에서 7천원이면 삽니다.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뭐 고급 자양에는 계속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한정적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소재 쪽이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었고요. 만약에 이런 걔네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막강한 어떤 LFP라는 적군을 하나 마련했어. 만났어. 이 삼원계가 만났어요. 이걸 만났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적군이 없었어. 근데 적군을 만났어. 이 막강한 적군을 만났어요. 약간 시들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거야. 시들해질 수 있다는 거. 그동안 얘가 전부였어. 에이, 100km짜리 누가 타냐? 근데 아니야, 우리도 한 400km 나가. 이제 한 600km 나가. 네. 그러면, 정말? 야, 나 테슬라에서도 쓰고, 현대차에도 쓰고, 다른 데도 써. 정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라고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됐다라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의 주가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성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거나 뭐 사실 뭐 지금 그렇게 대단히 큰 성장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팩트만 보고 보자는 얘기예요. 뭐, 나는 뭐, 얘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시장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걸 꼭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모르겠어. 이런 건 모르겠는데 상황은 그렇게 변해야 가고 있잖아요. 그 전체적으로 큰 동향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가고 있잖아요. 내가 중국 싫다고 했고 중국 애들이 배터리 갖고 들어오는 거를 뭐 막을 수가 있겠어요? 현대차 뭐 저거 뭐야 정몽원이 만나가지고 정몽 뭐지? 회장 이름이? 정몽원이 아닌데? 정몽원은 저기 형제잖아. 정의선 그죠? 정의선 만나가지고 어? 야, 너 왜 중국 선 거? 왜 우리나라 거 써야지?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변화하는 시장에서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캐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서 오세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캐치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미리미리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주식을 할 때 이렇게 마음이 동요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지겨워. 이거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씨, 수익 나는 척 하다가 또 떨어졌고, 아이, 지겨워, 짜증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혹시 뭐 그런 거 아세요? 이 J 그래프라던가? 이 J, 이 EJ가 아니고, J 그래프라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별거 없는데, 이 상승하는 포인트가 이 거꾸로 된 J 아니야, 이씨. 아무튼 간에. 이렇게. 요런 구간이 투자를 하다 보면 만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여기는 굉장히 지겹고 짜증나고 그런 구간인데 이 구간까지 가는 거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 여기에서 이 구간을 만나서 끌려 올라가는 거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올라갈 때는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2%의 날이에요. 전체를 봤을 때 이게 2%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98% 내가 100일 동안 투자해야 되는데 98일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주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틀 동안 다 올라가 버린 거야. 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이요. 정말 쓰레기 같은 주식 아니면 괜찮아요. 갖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노르페인트 우선주 오늘 털렸어요. 시간의 상한가던데. 노르페인트 우선주는 오늘 왜 털렸어요? 근데 털릴 것도 없어요. 오늘 계속 플러스였는데 왜 털려요? 왜 털려? 우선주의 어떤 시대가 왔다 이런 게 아니라 얘네들은 시총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고 시간에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근데 노루 페인트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더라고요. 얘도 또 올라가야 되는데 네 여기도 매물대 부딪히는 것 같긴 해요. 갈 때 되면 또 가겠지 뭐. 네. 얼마 갈지 몰라요. 갈 때는 얼마 갈지 몰라. 빠바바바바박 치고 올른단 말이에요. 돌아온 써니님 슈퍼챗 고마워요. 조금 있다가 얘가 읽어주면 되게 웃기겠는데 백두산 폭발처럼 오르리라. 들어보자. 백두산 폭발처럼 백두산 폭발 안 했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올라가지 말란 얘기요? 백두산 폭발 안 합니다. 네. 아, 여러분들 지금 포스코 DX 그냥 놔두는 거죠. 이런 거는 넘어가는 거잖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뭐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네. 너무 올라가서 이제 부담되죠. 이거 왜 그런지 아시죠? 제가 얘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쇼스퀴즈예요, 쇼스퀴즈. 왜냐면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제한이 없잖아요. 제한이 없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한이 생겼어요. 야, 나 이제 코스피인데 니네 계속 공매도 쳐 있으면 안 되지 않겠니? 네. 그러니까 갚아야 되니까 여기 막 이지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계속 들고 있다가요.
네, 아마 저기 코스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도 계속 오를 수도 있어요. 얘는 다른 거랑 관계 없어요. 뭐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퓨처엠이나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랑 관계 없이 그냥 얘는 그거 재료 하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동안은 계속 갖고 가는 거죠. 그렇게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런 거는. 지 혼자 유아 독존이에요. 아주 혼자 잘났어요. 근데 만약에 LNF라든지, 네, LNF라든지, LNF인가? 뭐야, 이씨. LNF인가? 이름 왜 그지같이 만들어놨어, 이씨.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만약에 나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갈래. 그럼 얘도 주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9월 특강 없어요. 10월 특강입니다. 이해되시죠? 네이버나 그 예전에 그 카카오 이런 애들도 넘어갈 때 다 그랬었어요. 네, 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코스닥이라는 작은 시장에서 코스피라는 큰 시장 넘어갈 때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보시면 되고 주식 때문에 뭐 나는 주식을 완전히 떠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아닌 이상은요.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이제는 나를 못 보실 거예요라든지 뭐 이게 시장을 주식을 완전히 접어버릴 거 아니면은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어.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주식 말고 다른 걸로 뭘로 돈을 버실 거요? 주식 말고 뭘로 돈을 버실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막 1,000억, 2,000억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뭐 부동산 프로젝트 이거 해가지고 한다, 뭐 땅 투기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큰 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라든지 그런 거 아닌 이상은요. 여러분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만큼 돈을 잘 벌어준 게 뭐가 있어요? 뭐 코인 하실 거예요? 코인? 코인 요즘에 어때요? 잘해요? 거기는 완전히 뭐 저거 됐대만. 네. 그 뭐라고 해요? 아사리판이라 그럽니까? 네. 그 완전히 뭐 이게 완전 단타에 완전 저게 돼버렸더만. 네. 근데 그것마저도 요즘에 시들시들 하대. 네. 젊은 아이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 중에 한 가지로 코인을 꼽았다면서요. 코인은 뭐 정보를 알거나 뭐 그런 거 할 수가 없는데 여기다 자꾸 투자하다 보니까 돈을 못 모은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해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코인은 이제 그런 식이고 주식 말고는 사실 돈 벌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지금 막 한 80대 이런 분들은 사실은 주식보다도 인생을 즐기시는 게 더 괜찮으세요. 인생을 그냥 즐기세요. 주식 뭐 달라고요. 간간히 그냥 그 치매 예방용으로 조금씩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돈으로 그냥 즐기세요. 그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게 즐겨야 되는 거야. 요즘에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요. 솔직히 네, 100세 이상 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여행 다니실 수 있는 힘들이 있으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80대 이상이시다 그러면은요. 주식에 너무 이렇게 심취해서 막 그냥 막 저거 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있는 주식은 가지고 해야 되는 시기고요. 60대 한 70대 정도 되시는 분, 70 정도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그래도 한 10년 정도 남았잖아. 이런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죠. 특히 60대, 50대, 40대는 말할 것도 없어요. 20, 30대는 시작하면 너무 좋은 건데 얘네들은 잘 몰라. 네. 79년생은 완전 애기잖아요. 아직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죠? 79년생이면은 뭐야? 박정희 대통령 때도 없었잖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당하고 나서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새마을운동 다음이잖아. 그러면 아직 젊은 거 너무 젊은 거 아닙니까? 네. 그쵸? 79년생이면 몇 살이에요? 40, 40은 넘었죠? 아, 그죠? 전 27이죠? 네. 27이고, 79년생이면은 몇 살이요? 24살쯤 되나요? 그런가? 네. 79년생은요, 네, 아직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멀어요. 79몇 살이에요? 45인가요? 46인가요? 45? 45이면 생각해봐. 내가 70살까지, 네? 70살까지 뭘 한다 생각해봐요. 그럼 25년 하면 25년. 25년이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뭐 한 100만 원 집어넣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응?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잔디가 78년생이었던가? 79년생이었던가?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걔가 저한테 오빠라고 그러잖아요. 오빠! 막, 오라버니. 그래서 내가 좋아하잖아요.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저는 어쨌든 27살이니까 저는 한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 한계 기간이에요. 이게 투자의 한계 기간. 내가 어디까지 투자를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즐길 것인가.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70대부터 하시는 분들은 지금 기간이 10년밖에 안 남았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58년생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8년생이면 60 60살입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네. 그때는 저기 새마을운동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동회였지. 지금은 주민센터? 네, 근데 동회에서 이렇게 마이크 이렇게 막 사방팔방 달린 거 있었잖아요. 갖고 거기서 사이렌도 울려주고 민방위 할 때,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노래도 틀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65세시면 아직 멀었죠. 네, 65세시면 아직 멀었잖아요. 70, 80세부터 뭐 이게 뭐 해먹는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게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MZ라고 해가지고요. 이 젊은 세대요. 저 같은 사람들. 네. 뭐 한 20, 30대, 네, 많게는 40살까지, 20, 30대요. 20, 30대들은 돈이 많지 않아요. 네? 돈이 많지 않아요. 40대에서 50대가 어떻게 보면 소득은 가장 많아. 하지만 모아놓은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네들은 소득도 별로고 돈도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60대 이상부터는 은퇴를 했지만 모아놓은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급한 건 누구냐? 40대에서 50대예요. 60세 미만. 이런 분들이 제일 급한 거예요. 왜냐면 젊은 애들은 버는 건 없더라도 시간이 무기잖아요. 시간이 깡패잖아. 그냥 나는 난 더 오랫동안 할 건데요, 뭐.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만 원, 여기서는 500만 원, 여기서는 1000만 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규모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나는 남은 시간은 얼마 없어라고 하더라도 적당히 즐기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요. 막 그냥 그 뭐 80세, 90세 돼가지고서도 막 그냥 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사실 그것도 사실은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많이 벌어서 어떡하시려고. 돈 많이 벌어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어. 다 쓰지도 못하고 죽으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뭐 워렌 버핏처럼 이렇게 다 기부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벌겠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기부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그죠? 남편분이 아프세요? 아프시면 그런 부분들은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솔직히. 네. 당장 내일 나도 갑자기 아플 수도 있어요. 성투자도, 나도 아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사람이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다 해두셔야죠. 네. 근데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네. 아이들도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부부 두 분이서 이제 뭐 크게, 네. 죄 짓고 살지 않은 건데 뭐 그렇게, 그럴 겁니까? 그죠? 금방 건강 또 좋아지시죠?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드시고 하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산삼각두기 다 있잖아, 집에. 그죠? 집에 산삼으로 다 깍두기 담지 않았어요? 그건 다 있잖아요. 우리 집에 보니까 있던데. 그래서 좀 많아가지고 나는 개 줬는데. 산삼 다들 있잖아요. 그거 열어갖고 산삼도 좀 드시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요. 건강. 제일 중요한 겁니다. 건강. 네. 등산 다니세요, 등산. 건강.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시점부터 돈을 좀 이제 뜻깊게 좀 써볼 것이냐.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좋은 거, 맞아요. 지금 우리 부자 오빠님 하신 말씀처럼 좋은 주식 사가지고요. 그냥 여기 맨날 보지 마. 맨날 보면은 암 생겨요. 응? 맨날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가 27인데도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난 이유가 뭐겠어요? 맨날 나는 봐야 돼. 이게 직업이니까 맨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7인데도 머리가 허옇게 새가지고 그냥, 네.
얼굴은 10대인데 머리 때문에 지금 20, 27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문제 있는 겁니까? 그래도 나은 편이지. 나은 편이야. 이 정도면 나은 편이에요. 진짜 단타하거나 막 여기에 완전 찌들어 있는 사람들은요, 얼굴 자체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씨, 건들지 마! 막 그런다고. 이 얼굴, 입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네. 부메랑처럼 변한다고요. 이거 안 돼. 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가 보세요. 그래서 좋은 데 다니세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고 해서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다? 추세.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추세. 응? 아직 죽지 않았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죽지 않았어가 아니라 살아나고 있어잖아요. 나 이제 살아나고 있어? 네. 나 이제 살아나고 있어. 분이 암 진단을 받았어요. 요즘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이렇게 좀 하고, 그러면 금방 나아요. 네. 그 저 아시는 분도요, 암 수술을 2번 받았어요. 2번 받았는데, 한 번은 여기 대장암인가 그랬고요. 한 번은 간암. 그래서 2번 다 받았는데, 그럼 아직도 멀쩡해요. 네. 되게 그분은 암이 잘 걸리는 체질이신지 대장암 걸리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10년을 사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리고 나서도 지금 멀쩡해요. 그 몇 년 전인데. 네. 아무런, 네.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만 하시면 돼요?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식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좋은 주식을 사놓으시면 됩니다. 다 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집중하고 거기에 너무 바쁘게 다니고. 물론 내가 남 얘기할 때가 아니야. 네. 내가 남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저도 여기에 완전히 뭐, 저도 뭐 새벽 한 4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방송 끝나고 막 그러면 11시, 12시 그러니까 사실 잠을 못 자서 제일 큰 문제긴 한데, 그래서 저는 등산을 다니잖아요. 네. 등산을 다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만, 요즘에 그냥 다 희망적으로 생각하세요. 많이 웃고, 네.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했었던 그런 종양도요, 많이 웃고, 좋은 생각하고 막 그러다 보면 다 낫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런 방송이 됐지? 여러분, 간증을 한번 해드려야 돼? 간증? 네. 진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농담으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장기 투자. 그리고 꺾이지 않는 추세. 상승하고 있는 흐름. 요것만 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럼요. 다 있고 그냥 내가 아드레날린을 여기서 막 그냥 막 분비를 시켜버려야 돼. 네. 그걸 막 분비를 시켜버려야 된다니까. 좋은 쪽으로 막 그냥. 그 상한가 한번 빵 터지면 그냥 한 방에 낫기도 하는데 상한가 터지는 게 어렵잖아요. 그건 좀 어렵고 그냥 뭔가 이제 또 다른 쪽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식 너무 지겨워요? 잠깐 쉬어요. 괜찮아요. 내가 잠깐 한 달 쉬고 오면은 큰일 날 것 같죠? 절대 큰일 나지 않습니다. 주식 팔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팔지만 않으시면 돼요. 주식을 팔고 떠난다는 것이 시장에서 발을 빼는 거예요. 그게 잠깐 쉬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거 쉬는 게 아니야. 떠나는 거죠.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좀 쉬어야 되겠다. 네. 홍 박사님도 알아요. 네. 우리 채널도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홍 박사님. 홍 박사님을 아세요? 네. 챌린지 한번 해야 되겠는데, 이거. 내가 찾아갈까? 우리 채널에도 한번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시겠죠? 홍이잖아, 홍. 빨간색이니까. 네. 빨간, 양봉.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좋은 생각하시면 좋아집니다. 근데 주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주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지수는 웃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수가 안 웃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여자들은 홍 박사님을 알아야 될 것 같더라. 네. 남자들은 관심 없어요. 남자들은 별 관심 없는데 그 여성분들이 챌린저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네. 어쨌든 주식을 할 땐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손실 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저는 뭐 굳이 따지자면은 계좌가 손실은 아닙니다만 나도 손실난 종목 많아요. 손실난 종목 많고 손실 중인 종목도 많고 그렇지만 걔네들한테 하나도 나는 감정 없어요. 아유, 이 거지 같은 놈들 뭐 이런 거. 네. 네. 남자들은 다리 떨어요.
나 그 정도까지 필요 없는데, 근데. 네. 에헴.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흑인이 돌아눕는 그게 성투사입니다. 난 그런, 사실 그 운동이 필요가 없겠구나, 나는. 항상 즐겁게, 네, 투자하세요. 내가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좋을까 생각하세요. 자, 투자는 사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떨어질 때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때도 주식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물려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거라는 믿음이 가장 심할 때가 언제냐면, 크게 상승한 이후에 떨어질 때거든요. 여기서는 뭐예요? 우리가 슬픔의 5단계라고 하죠. 슬픔의 5단계. 슬프면 5단계. 네. 뭐래요? 처음에 부정이다, 부정. 나는 내려가지 않을 거야. 네. 이건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다가 이제 화를 내. 뭐야, 이가! 막 그러다가. 네. 마지막 단계 가서는 뭐 어떻게 돼요? 수용을 하게 돼요. 수용. 포기.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겪어온 단계가 똑같지 않아요? 네. 아, 이건 내려갈 때 더 사야 돼. 아, 그냥 이거는 뭐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씨, 뭐야, 이 새끼,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거 막, 네.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 돼요? 수용을 하고 다 내려놓고 주식을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투자의 5단계나 마찬가지죠. 응? 5단계입니까? 뭐 슬픔의 5단계든 실현의 5단계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레파토리는 다 똑같아요. 뭔가 내가 강력하게 부정하고 싶은 것도 있을 때 그런 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는요. 주식 수를 줄이는 게 가장 좋죠. 주식이 많으면 힘들어요. 주식이 많으면 힘들거든요. 근데 주식이 어느 정도 일정 숫자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희망을 보고 있다라면요. 전혀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하시고 느긋하게 하세요. 오늘 주식 안 산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매수 안 했어요. 매수 안 했는데 뭐 매수 안 해도 괜찮아요. 내일 더 좋은 기회 생기면 사면 되잖아요. 시장이 지금 약간 애매하다 싶을 때는 그럴 때 하시면 되죠. 자, 지금은 장이 상승 패턴으로 바닥은 잡아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담을 주고 있어. 근데 위쪽에 지금 이평선이 약간 역배열로 전환되어 있잖아요. 역배열로 전환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옆으로 누워서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이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다음에 있을 9월 14일 있을 만개일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도를 하면서 막 빌어야 되는 거, 네? 부처님, 예수님, 천지신명, 힌두교회, 이슬람신, 다 같이 그냥 빌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천지신명까지 빌어야 되는 것은 주말장이 제발 좋으십시오. 주말장이 제발 좋으십시오. 이겁니다. 미국 주말장 제발 좋으십시오. 오늘 말고요. 내일 미국장 제일 좋게 끝나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미국이 내일 모레 9월 4일날 쉬어요. 노동절이라고. 네. 쉰다고. 그러니까 주말에 좋게 끝나버리면은요. 우리는 다음 주 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도 시장이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상승 기조가 계속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만기를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그냥 살짝 더 확 넣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막 때리기 시작하면은 문제되지. 문제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여러분들 비나하시고 북쪽에다 절 3번씩 하시면서 그렇게 꼭 하세요. 그러면은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신기하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아함.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장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시장은 시간이 필요한데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계좌가 지금 연 3일째, 4일째 올라가고 있나요? 네. 하나, 둘, 셋. 오늘도 조금 올랐죠. 4일째 올라가고 있잖아요. 시장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그렇게 올라온 것도 없는데 계좌는 연 4일째 올라가고 있어요.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2650을 시장이랑 만나게 됐을 때는요. 여러분 계좌 상황이 지난 7월 말보단 더 좋을 거예요. 네? 지금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네. 요거는 절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내 것만 더 먼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 비중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먼저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빌어야 됩니다. 이 비중 많은 거는 이거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비중이 많은 거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항상 숙제,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네. 아시겠죠? 내가 이 소중한 경험을 절대 잊지 않으리. 네? 다음에는 절대로 이렇게 비중을 어기지 않겠다. 이런 거 하나 배우셨으면 됐어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올려놓습니다. 다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중,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분산. 감당 안 될 정도의 너무 많은 분산은 여러분들 힘들 거예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분산은 필요합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되게 답답해요. 아예 나는 뭐 두세 종목만 가지고 하지 뭐. 올라가는 것만 사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되냐고. 내가 어쩌다가 세 종목 정도 해가지고 샀는데, 세 종목 다 내려갔어 봐.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었지. 시간에는 HTS에서 보실 수 있으세요. HTS에서 시간에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보실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각 증권사마다 달라요. 네.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그죠? 네. 아니, 몇몇 종목에 그냥 특화돼가지고 그냥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뭐 다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뭐, 저는 얼마든지 인정합니다. 나는 10종목 가지고 하겠다. 난 3종목 가지고 하겠다. 그래가지고 나는 이걸로 계속 돈 잘 벌겠다. 나는 이거 자신 있어. 지금 나는 뭐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렇지 않아요. 왜냐면 종목 선정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거를 내가 스무스하게 버티거나 추가 매수가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짜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략들이 초보자분들에게는 쉽지가 않죠. 마이너스 한 20%까지 떨어졌어. 어떡할 거야? 못 버틴다고요. 계좌가 훅 내려가니까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넓게 펴놓으면은요, 초보자분들은 대응하기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살펴보세요. 나는 한두 종목 가지고 승부를 볼 자신이 있어요. 라고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나 이렇게 해도 돈 잘 벌어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 그런 자신감의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포트폴리오를 일단 가지고 가세요. 50개, 60개, 뭐 100개까지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그냥 갖고 가셔도 됩니다. 100개 너무 많아요? 그럼 뭐 조금 줄이시면 되지. 네. 한 60, 70개? 네. 아니, 그것도 많아요? 그럼 한 3, 40개. 이런 식으로 조금, 네, 다양한 종목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한눈에 이렇게 딱 들여다봤을 때 한 150에서 200개 정도까지는 한 방에 관리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돼서 못할 정도가 되려면은 한 뭐 3, 400개나 500개 뭐 그 정도 300개 이상 넘어가면 관리 안 될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보는 게 상당히 이게 완전히 이게 눈가리가 확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막눈광입니까? 이게 요즘에 나오는 애들이 뭐라 그래요? 이 발음도 어렵네. 막눈광. 이게 어렵게 났어. 눈깔이 이렇게 크게 뜨고 있어요. 눈깔이를 그냥 이렇게 계속 이게 그냥 굴려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저쪽 막 굴려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피곤해요. 네. 이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한 100개 전후로는 제가 딱 보니까 한 방에 한 200개 정도까지는 한 방에 다 들어와요. 네. 한 방에 다 들어오니까 그 정도까지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찌어찌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초보자분들은 안 돼. 어.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다 돼요. 지금 보고 저쪽에 서브 컴퓨터에다 지금 해놓고 제가 보고 있는 게 200개가 조금 넘거든요. 한 페이지에. 근데 저거를 보면 네, 200개 정도는 한 방에 이렇게 훑어서 보기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자꾸 하다 보면 돼요. 근데 그 이상은 저도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사실은 힘들 것 같죠. 네. 근데 저는 지금 종목 수가 한 60개 정도 되거든요. 60개. 리딩하는 종목 60개 정도 되는데 60개 정도 종목을 이렇게 그거 차트를 하루에 2번 정도 돌려요. 아침에 전체적으로 다 보고 오후에 전체적으로 다 보고 그러면서 타이밍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아니면 매수를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물론 맨날 맨날 봐야 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은. 근데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수준, 네. 뭐 50개가 됐든 40개가 됐든 나는 뭐 그 정도로 해서 내가 가지는 종목들이 뭐 한두 개 정도는 망하더라도 나머지 것들이 받아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됐다. 또는 걔네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동안에 나는 그게 계속 내가 주식을 샀는데 떨어졌어. 그럼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고 그것들 방치해 놓고 또 다른 것도 좀 살 수 있을 정도. 뭐 그런 정도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자기한테 맞추세요. 나에게 맞춰서 나에게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나한테 맞지도 않은데 가서 단타하겠다고 앉아있고, 막 스캐핑 한다고 앉아있고, 막. 네. 그냥 하루도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장기 투자한다고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고, 이건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체크하시고, 종목을 팔아먹을 때 느끼는 희열도 느끼세요. 왜냐면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 기분 좋아. 그래서 매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권 들어갈 때 딱딱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장이 많이 올라가서 만약에 2,700이든 3,000이든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내 계좌가 플러스로 넘어갔다. 근데 나는 주식 투자 새롭게 하고 싶다. 일괄 매도 눌러요. 괜찮습니다. 싹 다 팔아서 현금 하세요. 나는 손해본 거 없잖아. 그 다음에 주식을 다시 시작하시면 돼.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상장 실질 심사를 받아도 상장 폐지가 잘 안 됩니다. 요즘에는 주주 권리니 뭐 어쩌니 그런 것부터, 옛날에 그런 거 있으면 따라 없었거든요. 그냥 바로 죽여버렸는데 요즘에는 워낙 반발이 심해가지고요. 상장 폐지 안 되고 거의 한 98% 정도가 상장 폐지 없이 뭘 하느냐? 장기 거래 정지. 그래서 개선 기간을 부여합니다. 개선 기간 부여하고 나서 이제 그 날짜가 돌아왔을 때 감사 보고서니 등등등 다시 심사해 가지고 이제 재개 여부를 결정해 주죠. 근데 여기서도 상장 폐지 거의 잘 안 되고요. 재개가 되든지 하면 개선 기간 한 번 더 주든지 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 뒤진 애들도 몇 번씩 있긴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방에서는 거의 상장 폐지 잘 안 됩니다. 네.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특강들에서도 종목들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살고 싶은 건 많아요.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분석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대응하시면서 전략들을 구축하시면 좋습니다. 음. 앞으로 더 잘 되실 거예요. 더 잘 되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의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계속 주가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러고 더 잘 되지 않으면 누가 잘 될 거야? 여러분이 잘 되지 않으면 누가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그 고통을 다 참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상승장을 만났는데, 여기서부터 더 안 되면, 이게 여기서 잘 안 되면 누가 더 잘 되는 거냐고. 그죠? 여러분들이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수익을 보냐고, 주식시장에서. 말이 됩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푹 주무세요. 방송 시간이 끝나서 마무리를 합니다. 10월 달에 특강 계획이 있습니다. 10월 중반이요.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요. 네. 배당주 쪽 투자 쪽으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배당주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여부를 알려드릴 건데요. 아직은 너무 멀리 있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렸고요. 10월 17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10월 17일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때가 또 배당주 사기가 딱 좋아요. 네. 그때까지 적금 들어요. 네. 추석 때 그 해갖고 다 적금 들어놔. 그 뭐 추석 그 돈 받은 걸로 다 적금 들었고 어디 가서 술 먹고 막 그러지 마시고, 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게 적금 들어가지고 특강 들으러 오시란 말이에요. 얼마 하지도 않는 거 그거 또 막 깨트려가지고 에이 뭐 다음 달에 모으지 그리고 돈 없어서 못 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네. 이번에 특강은 꼭 들으셔가지고 내년 4월 달에 나도 배당 부자 한번 돼보자 그 생각 하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음, 파이팅.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시장은 약간 네, 주춤할 수 있는데 내일 아침 시장에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